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기억장치의 그 분류 방법, 책에서도 이제 다양한 분류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억장치별로 우리가 이제 램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롬으로 구성이 되는지,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롬이 이제 변형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이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전 제품들 뭐 이런데 이제 반도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서 이제 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 기억 장치를 이제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크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자석, 이제 자석이 있는 물질, 자기 표면 기억 장치 두 가지로 이제 나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 땐 진공관의 이제 기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가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요 반도체가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그전까지는 이제 그 자기 표면 기억 장치라 그래서 좀 주로 자료 저장용과 관련된 거, 뭐 이거를 이제 어떠한 그 가져오고 뭐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들은 뭐 이제 보관을 하는 용도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자기 표면 기억 장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든 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문으로 좀 보면 반이라는 게 이제 도체라는 게 이제 전기를 통하는 이제 물체죠. 근데 반은 신호가 가면 통하고 안 가면 안 통하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반도체. 그래서 이게 그 SI라는 규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0이라는 신호가 1이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는 0을 제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고유한 그 실리콘 성질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인 실리콘 칩을 이용을 해서 기억 장치를 이제 설계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앞에 1교시에서 봤지만 이게 이제 플립플랍형 메모리를 이제 기억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제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양의 자료들을 이제 역사 자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헌 자료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 접속하는 거지. 얘를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통화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손쉽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자화 물질로 코팅된 표면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석이 통하면 1이고 아니면 이제 0이고 뭐 이런 신호적인 방법을 이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실리콘, 자기 표면 기억장치 마그네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그네틱은 자석이라는 얘기니까 표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분류 방법이에요. 이제 볼러타일, 휘발성이냐, 난 볼러타일, 비휘발성이냐. 이게 이제 그 휘발성이라고 하는 건 불이 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대표적으로 전원이 안 들어오면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 장치의 램이에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CPU와 기억 장치에서 프로그래밍 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처리하다가 결과값을 저장을 안 하면 결과값을 저장 안 하고 이제 컴퓨터를 꺼버리면 이제 그 램에 있는 게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버튼을 눌러서 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는 이제 비휘발성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전원을 켜면 여전히 하드 디스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의 자료들은 다 레포트 자료들.
그렇죠? 이게 다 그 하드디스크형 또는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기억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면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어디에 기억이 돼?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램에 관련된 거는 휘발성.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램에서 상주했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껐다가 틀면 필요한 자료만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있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휘발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주로 전원이 중단되면 지워지는 장치. 그 다음에 그 비휘발성 기억장치는 전원이 중단되더라도 데이터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이제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뭐 윈도우 운영체제,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운영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그 커널 프로그래밍,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뭐 이제 프로그램들, 이제 그 운영체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쭉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들, 죠? 필요한 환경 설정들. 이게 이제 롬이에요. 리드 온리 메모리.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한 데이터들,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휘발성의 기억 장치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CD-ROM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롬이니까 그 비휘발성 기억 장치 대표적인 디스크 이제 CD 디스크 이제 그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랜덤 액세스로만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것만 설명을 했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임의 접근 방법이에요. 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또는 리드 온리 메모리도 임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기억 장치 안에 그 주소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물론 이제 필요한 자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 구조 방법에서 여러분들 다 연결이 돼서 다 이제 주소를 가지고 다 연결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장되는 방법이 뭐 랜덤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찾아오는데도 이제 랜덤하게 주소를 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소를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임의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차적 접근 방법과 직접 접근 방법은 이제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순차적 접근은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송가인하고 이제 송가인의 노래가 10개다. 그러면 그 송가인의 5번째 노래를 찾기 위해서 얘가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순차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기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위에 있는 자기 표면 기억 장치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방법은 그 여러 개 중에서 또 이제 그놈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주현미와 송가인이다 그러면 주현미 노래에 찾아가서 주현미의 5개. 그 직접 순차적 접근은 주현미 쭉 접근하고 송가인을 찾아가는 거고, 직접 접근은 일단 주현미를 찾아서 주현미의 10번째 노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차이점이 있죠. 어쨌든 여기도 마그네틱 디스크, 자기 드럼, CD-ROM, 그다음에 DVD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직접 접근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에 접속하는 속도가 똑같겠죠. A라는 주현미 노래나 송가인 노래나 뭐 찾아오는데 시간이 다 똑같을 거예요. 랜덤하기 때문에. 하지만 순차적 접근과 직접 접근 방법에서는 송가인 노래와 주현미 노래가 전체의 그 섹터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의 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빨리 찾아오고 어떤 거는 늦게 찾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성능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3교시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기억 장치들은 다 뭐다? 랜덤 액세스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어떤 역사적인 아주 옛날 자료, 옛날 그 고유한 자료들, 사람들이 많이 접속 안 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지 않는 것들, 어쩌다 한 번씩 가서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하고,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디스크, 가격이 저렴한 이런 자기 테이프 뭐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방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억 장치에서 보면 이제 주기억 장치는 이제 램과 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긴 할 텐데,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램은 랜덤 액세스, 사용자 프로그램을 읽고 쓰기 위한 보통 메인 기억 장치. 얘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충전이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램, 주기억 장치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CPU의 그 레지스타에서 메모리를 있는 걸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레지스타로 가기 전에 그 스태틱 램로 구성이 된 캐시 메모리에다가 쌓아놔요. 그래서 그 CPU에서 레지스타를 거쳐서 바로 메인 메모리 D램에 가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야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저 주기억 장치로 갔다 오는 것보다 SRAM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모든 데이터들이 SRAM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 가서 찾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3교시, 4교시 때 이제 캐시 메모리 적중률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 캐시 메모리는 고속의 SRAM을 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캐시 메모리는 뭐 램이지만 랜덤 액세스 메모리지만 스태틱 램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은 충전을 주기적으로 필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램의 종류는 D램과 SRAM이 있다. 잊지 마시고 D램과 SRAM의 구분 기준은 뭐다? 충전. 충전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는 뭐? D램.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 SRAM.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롬은 이제 247페이지에 이제 그 많은 양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제어 장치 안에 있는 메모리의 소재가 롬으로 쓴다 그랬죠? 우리가 주기억 장치는 램이지만 이걸 그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 롬은 반드시 제어 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 또는 로봇,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가전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은 다양한 그 제품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사물 인터넷, 인베디드 시스템, 뭐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뭐 로봇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롬으로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의 그 어떤 리드 온리만 가지고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게 이제 쭉 종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스크 롬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롬이고, 자, P롬은 뭐냐? 프로그래머블 롬이에요. 자, 이제 1회만 수정이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요. 사용자가 또는 이제 기업에서 뭐 A라는 장난감이 들어가는 거 P1 프로그래밍 1 롬,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난감은 프로그램 2, 세 번째 로봇은 프로그램 3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Erasable and Programmable EP롬, 이제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한번 지울 수 있게끔 자외선 등을 이용해서 삭제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이게 Erasable and Programmable.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요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게끔 또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이게 EEPRO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제 롬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내가 드론용 롬을 만들겠다. 그럼 내가 가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삼성이나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롬과 램을 개발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용화된 일반적인 서비스 제품들이 롬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EEPROM의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241페이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 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HDD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또는 순차 접근 방법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7교시 차에 설명을 할 텐데, 트랙과 섹타와 실린더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로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저장하기 전까지는 램에서 상주를 하고 있다가 저장을 누르면 다 요 하드디스크로 이제 넘어와요. 그래서 비휘발성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다시 자료를 이제 해서 레포트를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 테이프 부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이제 옛날 자료들 자주 접근하지 않는 거, 그 대신 가격이 싼 거, 그 대신 이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테이프예요. 마그네틱 테이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분 메모리에 따라서 연관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요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주소에 의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용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검색을 한다 그러면 뭐 검색어의 내용을 가지고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예요. 주소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그래서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제 다른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SRAM으로 구현이 된다 그랬죠? 스타틱 램. 재충전이 필요 없는 거. 이걸 왜 써요?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캐시 메모리에 먼저 메모리를 기억을 하게 해두면 빨리 가져와서 고속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르죠? 단 많이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 캐시 적중률이라는 거 우리가 4교시 때 말씀을 드릴 텐데, 히트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PU에서 제어 장치에서 메모리를 가서 캐시 메모리 가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오케이, 성공. 근데 어떤 데 가서 실패했다? 그렇죠? 100번 갔는데 85번 성공했다? 히트 적중률이 85%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95%까지 적중을 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의 용량과 그 처리 속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캐시 메모리의 성능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는 이제 그 메모리를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가상 기억 장치로, 가상 주기억 장치처럼 가상으로 쓴다. 이래서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주기억 장치가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찼다. 그런 보조 기억 장치에 이제 그럴 일부를 이제 가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좀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좀 느려지다. 이제 컴퓨터가 이제 램에 이제 그 램을 교체를 하거나 램의 용량이 이제 제한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렉이 걸린다. 뭐 이런 거.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면 그게 보조 기억 장치의 가상 이제 그 기억 장치의 일부를 이제 가상적으로 주기억 장치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좀 분류를 보면, 주로 이제 그 마그네틱 말고 반도체는 램과 롬으로 구분이 되죠. 램은 휘발성, 롬은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그 다음에 램은 D램과 S램 두 가지로 구분한다. 특히 D램은 주기억 장치, S램은 캐시 메모리에 쓴다. 그 다음에 D램도 여러 가지 기준 방법이 있어요. SD를 혼합한 거, 스타틱과 다이나믹, 그죠? 리얼타임 다이나믹,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D램이네요. SD 램은. 동기화를 맞춘 D램. 램버스라는 회사가 만든 D램. 다 이제 다이나믹 램. 더블 데이터 레이트 싱크로너스 D램. 이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양을 적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이제 저장할 수 있고 얘가 처리 속도도 빠르고 이런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자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로너스라는 게 동기를 맞춰서 하게 되면 보다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내서 램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롬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롬은 마스크 롬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erasable, programmable, electrically erasable 좀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또 들고 다니지 않지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다 롬 기반이에요.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 엔드 게이트를 주로 쓰느냐, 네거티브 오어 게이트를 쓰느냐, 그 1과 0을 기억하기 위해서에 따라서 NAND가 플립플랍형 주로 이제 그 기억 방식을 쓰는 게 이제 플래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램과 롬의 그림으로 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유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활용하고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안에 있는 핀의 개수에 따라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거. 램버스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RD램도 있고, 싱크로너스도 있고, 이제 2배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램은 또 S램, D램,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도 계층에 따라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캐시 메모리. 롬은 P롬, E롬, 이제 EP롬, EPROM.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또 이런 것들은 또 메모리에서 또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휘발성이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죠. 일단 롬은 아니죠. 휘발성이다 하면 이제 롬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4번은 아니고 우리 3번에서 보면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CD 디스크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쓰기만 가능하고, 이제 읽기만 가능하고, 이제 비휘발성이죠, 보통. CD, 컴팩트 디스크, 죠? 정답은 1번이에요. 램과 캐시 메모리와 레지스터.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캐시 메모리. 우리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위치하는 거. 1번이 정답이죠. 캐시 메모리는 D램이 아니라 S램을 쓰는 거예요. 3번은 이제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캐시 메모리에다가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크진 않아요. 그죠? 주기억 장치의 이제 용량보다는 캐시 메모리가 작다. 단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